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트 엄청나게 많이 찍으셨어요. 48. 네, 48. 48.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완쌤 만족하시나요? 뭐 감사할 따름이죠. 만족은 당연한 거고요. 네. 예. 저희가 좀 더 그렇다고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죠, 그죠? 예. 그럼요. 하트를 자꾸 구걸하면 안 돼요. 수 없어요. 하트를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뭐 거기까지. 예. 저는 받아보니까 좋더만요. 그래서 계속 하트 좀 눌러달라고 조금 종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아마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있거든요. 교육제도 하에서. 그러면 이제 낯설는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데, 교육부 프로그램 속에서 전에 없던 거예요. 전에 없던 게 뭐냐면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것을 국어 교과 속에 아예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모의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국어과 교과 과정 속에서 네가 한 학기에 어떤 책을 읽을지 계획서를 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풀어가 보자. 이런 어떠한 취지의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고 수행평가에서 상당한 형태의 어떠한 배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의 어떠한 교육과정의 한 커리큘럼이 생긴 거예요. 국어교과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어떠한 변화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당장 3월달에 시작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2018년부터 시행된 거죠. 3월달부터 시행된 거. 왜 제가 그렇죠.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초등학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2018년에 초등학교에서도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있었는데 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애가 뭐 학교에서 그거는 선생님이 책을 선정을 해줬었어요. 3학년 때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을 선정을 해줬고 이걸 갖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합니다 까지만 알고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들려보내 끝. 나는 모르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열심히 읽어.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책 한 권 딱 골라줘서 이걸로 우리 반은 다 읽읍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부 학교들은 또 그렇게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랑 맞물리면서 이제 증폭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맞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천중학교는 그 과목을 2학년 같은 경우 국어과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를 갖다 놓고 평가 모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서 수행평가로 채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랑 또 연결되어지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국어과 어떤 교과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갖다가 좀 활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갑툭튀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갑자기 좀 지나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어가는,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학생들이 당장 무슨 책을 읽을까요? 이 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또 고민을 왜 또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진로자를 붙여버리면 이거 정말 미쳐버리게 되거든요. 나는 당장 진로도 안 정했는데. 근데 진로에 관련된 책을 한 학기 한 권 읽고 뭘 좀 해보래. 나는 진로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이거를 강조하는 순간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생각 외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늘의 주제로 선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쌤 학생들은 뭐 이거 물어보는 학생들 꽤 있나요? 지금 1학년 학생들?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그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일 일반적인 게 국어 선생님들이 책 목록을 한 15권 정도 되는 목록을 애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선택을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목록을 한 15권 정도를 정해서 학생한테 목록을 배부한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권 고르는 걸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책을 니네들이 그냥 하나로 골라와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선생님들이 의외로 뭐 꼭 진로랑 관련 없어도 되니까 한 권 골라와라 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죠. 질문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목록이 15건이나 이런 거 준 상태에서 그 안에서 골라오라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어렵진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해당되는 게 몇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서 골라와라 하는 경우들은 이제 좀 선택의 어려움들이 있죠. 가장 힘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로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거든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데 앞에다가 진로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의 진로에 맞는 책을 골라야 돼? 만약에 이제 진로가 있는 애도 힘들어요. 그 책을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읽기도 힘든데 문제는 뭐냐면 진로가 안 정해진 애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수행으로 돌린다라고 해서 점수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차근차근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또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책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 학교처럼 앞으로 웬만한 학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한 학기 동안 뭔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된 형태의 탐구 주제를 갖다 놓고 읽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이번 학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 끝나면 그 다음 학기로 가고 그 다음 학기 끝나면 또 그 다음 학년으로 가고 그 다음 학년으로 가면 또 그 다음 학년의 학기로 가고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내용들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상당히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니기 힘들구나. 네, 힘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갖다 놓고 학생들에게 뭐 어떤 지도를 해준다거나 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학생이 뭐 어떤 책을 골랐는데 나는 읽어본 적도 없고 혹은 뭐 내가 모르는 분야의 책이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얘가 만약에 사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읽어? 난 사진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힘들어져요. 사실 이제 선생님 본인이 모르실 분야가 더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침을 주긴 계속 숙제를 내주는 방식이겠네요. 결국 학생이 뭘 스스로 해와라. 그렇죠. 하고 이제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읽고 감상문을 정해진 포맷에 있는 거 써서 제출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제를 계속해서 내줘야만이 그렇죠.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결국 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는 이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은 학교가 책을 지정해 주는 경우. 이거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교감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진로자 같은 걸 붙이고 그래서 개별화된 형태로 학생들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과목을 한번 골라와라라고 얘기했을 땐 이거는 아이들의 일이 돼요. 이거는 학교 원칙은 학교 선생님의 주도적인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움직이는 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은 그런 학생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막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니까 뭐 어쨌든 책을 좀 많이 접하시지 않... 그렇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접하셔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런 거겠죠. 독서지도 관점으로 뭔가 교육을 받겠죠. 내용을 이제 자기가 이제 학습한다기보다는 정말 일반론적인 독서지도의 관점으로 뭔가 접근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어떤 학생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성 혹은 창의성을 증명해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그건 본인이 어필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선생님의 지도사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었느냐
아니면 선택을 학교가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그렇겠네요. 근데 학교가 편하자면 학교가 선택하는 편이 제일 편할 거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편할 거고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정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니 거꾸로일 겁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네 맘대로 해와라. 네 맘대로 해와라가 편하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선생님? 학생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정해줘. 그러냐면 네 맘대로 해와라가 편하긴 할 텐데 그 이후에 수속 조치가 쉽지 해오는 애들은 않잖아요. 어차피 해온 애들은 해오고 안 해온 애들은 안 해오기 때문에 그럼 안 해온 애들은 어떻게 해? 그냥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그대로 기록되겠죠. 그대로 기록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어휘 테스트를 본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어휘 테스트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 어휘 테스트지를 예를 들어서 A4 한 장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나눠준 다음에 이 A4 한 장으로 어휘 테스트를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 A4 한 장짜리에서 다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점수를 안 받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나눠줬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결국은 학생들의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책을 아예 선정해 놓고 대충 읽는 애, 훑어보는 애, 아니면 열심히 읽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애는 생각 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 독서에 대해서 강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권의 책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강독을 하는 순간 다양한 아이들의 감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감상들을 선생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적인 형태의 부담을 놓고 본다면은 선생님들은 책을 선정하는 이 책으로 하자라고 하는 어떠한 선정 자체는 지극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교과 과목 자체가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선정을 해주는 게 너무 좋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읽은 상태에서 내 진로나 내 적성에 맞게 다양한 주제의 문제의식을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 현실에서는 자유롭게 고르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모두가 다. 그리고 올해 조금 요게 작년에 비해서 좀 강화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완쌤 보시기에는 어때요? 작년에는 이거 갖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은 학생들은 없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수행평가 강조되면서 이게 좀 부각되고 중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되고 강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회자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당 부분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생각보다 책을 읽고 자기와 관련된 무언가를 써내는 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독서를 그거를 어떤 특정 책을 지정해서 본인이 이걸 나랑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써오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학교에 써오라 이렇게 가서 이제 가서 쓰는 것도 있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어 내가. 그럼 책을 읽었으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나의 다양한 형태의 느낌, 영향, 읽기 전 후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에 대한 변화, 이 책이 갖고 있는 것에서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 생각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게 맞아요. 외국에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잖아요. 외국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학적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논리학적 책이라든가 이런 걸 한 권을 선정을 하고 주제를 개인별로 가져가죠. 한 권의 책에서 나는 이 주제, 나는 이 주제, 나는 이 주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인데 현재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베이컨의 신기관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베이컨의 신기관을 한 학기 동안 이걸 강독을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아예 교과 과목 자체가 베이컨의 신기관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성이 있냐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국어 교과 과목 중에서 고전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이랑 이게 연결이 되겠죠,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독서 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걸 갖고 강독의 형태로 진행을 해서 다양한 주제를 뽑아가는 어떠한 그런 강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고전이라는 과목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공통 과목 속에 만들어진 국어 교과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생들에게 아마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맡길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이 아닌가라는 거고, 맡겼을 때는 개인별 편차가 생각 외로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 원쌤 지금 학교에서 막 프린트 나가면서 막 책 선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언제까지 책을 선정해서 내라고 하죠? 지금 이미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막 슬슬 해가지고 이제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학교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럼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들어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은 우리 보통 몇 주 정도 되나? 3, 4, 5, 6, 7, 5달이면은 한 20주가 몇 번이야? 20주가 넘는 건가? 넘는데 뭐 20주가 넘으면 그 사이에 이 책 한 권을 갖고 뭔가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있다고 치면 생각보다 기회가 많네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쳤을 때 뭐 선생님들 부담되겠는데? 뭔가 되게 시도를 계속 해야 되잖아. 28번, 거의 20번 이상의 수업에서 계속해서 애들한테 뭔가를 시키고 뭔가 과제를 내고 뭔가를 해와라라고 하려면 이게 그렇게 쉽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애들한테 니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한 권씩을 선정해와라라고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뭔가를 같이 끌어가려면. 그러니까 뭐 안 보는 애는 그 시간에 책을 읽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책을 읽히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책을 읽어라. 맞아요. 그럼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가면서 책을 읽고 활동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아예 이거를 일주일에 1시간씩 국어 교과 시간에 아예 집어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뭐 선생님 개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죠. 이거를 그냥 과제로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마 1교시 정도, 국어 교과 시간에 1교시 정도로 공식적으로 집어넣고 활동을 하게끔 서서히 강화시킬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청취자분들께 하나의 소재로 저희가 삼았던 거는 결국은 이것이 약화되기보다는 유명무실화되기보다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드리고 싶은 어떠한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은 국어 시간에 책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대한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방식의 국어 교과의 과목 속에 독서가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취자분이 생각하는 국어 했을 때 청산변곡이 떠오르고 가시리가 떠오르고 운수 좋은 날이 떠오르고 이런 어떠한 뭐 논설문 기행문이 떠오르고 이런 형태의 어떠한 국어 교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감상에 대한 평을 쓰고 문제의식을 삼고 그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것이 일종의 국어교과 책에 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요게 아마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의미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전과정, 고등학교 전과정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한 출발점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교과 속에서 독서와 쓰기가 결합되어가는 하나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학교 현장에서 아예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이거 뭐 이게 되나? 혼나는 거죠. 아니 되나?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모르겠네 이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희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게 또 안 되지만 또 되는 게 뭐냐면은 책이잖아요. 그냥 책이니까 읽으라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깔고 가면 일단 깔고 갈 수는 있죠. 깔고 가면 깔고 갈 수가. 이게 억지로 했을 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교과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독서와 글쓰기가 국어 교과 속에 하나씩 이제 결합되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미 저기 국어 선생님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연수하고 계시죠. 연수하고 계시고 연수한다고 또 독서 지도에 관해서 연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제 학생들이 책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골라오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같은 그게 독서 지도 관점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겠죠. 근데 독서 지도 관점에서 생긴다고 우리가 보통 독서 지도사들 그러니까 독서 지도라는 건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한 권의 책을 놓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권의 똑같은 책을 놓고서 어떻게 지도를 해낼 것이냐 보통 이런 방식인 건데 이게 이제 독서 책이 되게 여러 개의 종류가 됐을 때 독서 지도라는 게 이건 누가 지도하는 거야 이건?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독서 지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좀 요즘에 문제인 건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현대 독서의 트렌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책이 다양해지니까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에서 독서 지도의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이 그 책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 논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지도하는 사람이 독서 그 책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를 한다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학생들하고 그만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야, 너 이 책을 읽어서 무슨 생각을 했어? 그게 충분히 이 선생님한테 전달이 안 되면 선생님이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실 이걸 대화를 할 수 없으면 학생들이 써내는 글에서부터 그걸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 선생님들의 부담도 장난 아니겠는데 그렇죠. 이거. 그런 게 있죠. 근데 충분히만 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겠네. 이걸 자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 제가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 예측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국어 교과에 독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읽기적인 요소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상문을 쓴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쓰기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어 교과 속에 읽기와 쓰기가 결합은 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만 안 돼 있었던 거지. 이게 다른 나라는 모국어인 언어 체계 속에서 독서와 쓰기가 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교육 커리큘럼 체계 속에. 그러니까 이제 언젠간 될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의 책을 읽고 강독의 형식으로 하면서 생각의 다양성을 펼치는 수업이 고급지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인 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매 수업 시간에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예상하는 것은 독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독서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반반 정도로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모자라는 어떠한 소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떠한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작가의 어떠한 동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책을 갖다 놓고 모든 아이들을 이 책을 읽혀요. 빨간 모자를. 그럼 이제 이 책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한 학기 동안 이 책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책으로 놀다 보면은 어떤 애는 이 책에서 이것을 느끼고 어떤 애는 이 책에서 이것을 느낀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가적인 활동을 개별로 다 다르게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필요로 되어지는 형태의 가장 고급진 형태의 독서 수업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독서 교과 속에서 이제 귀결되어지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어 교과 체계 속에서 한 파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강독의 형식으로 진행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소설, 수필, 문학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파트와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건 결국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수한 아이의 모델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관련된 책을 읽은 걸 가지고 고전 시간에 가가지고 마지막 어떤 의미 있는 어떠한 규결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예상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고전의 경우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택하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애는 마무리 지어지겠죠. 다른 독후 활동 정도로 마무리 지어지고 끝을 내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최상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고전까지 선택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 짓는 아이들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나는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종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는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아마 학생들의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이 받은 요소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계약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동아리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동아리에 대한 질문 제일 많이 받잖아요. 물론 우리 훈쌤은 동아리에 대한 질문 받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질문을 안 해. 아니 왜 애들이 나한테 뭘 안 물어봐. 2학년이라 그런 거예요. 3학년.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고단수의 트레이닝 기법이에요.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야. 동아리도 제 고민이 그거거든요. 애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주도 능력이 없어져서 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진짜 이게 애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져. 아니 근데 일단 저 일정 부분 공감해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찾아와서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아니 그 자기주도 능력이 떨어지니까 옆에 와서 자꾸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앉아서 무슨 생각이 없이 자기 책 읽고 그러더만요. 예? 저랑 놀러 와요. 뭐 그래서 딱히 컨설팅이라기보다 그냥 놀러 와서 저를 까고 갑니다. 쌤은 왜 이따위예요 이런 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뭐 이래. 모르고 가. 자,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는데 저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그럼요. 사람의 취향은 엄청 좋아해. 최근에도 막 그냥 입이 찢어졌어요. 그 친구 그냥 맞게 해준다니까 아주 입이 찢어지던데.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동아리는 2학년들은 본인들이 막 정하더라고요. 그렇죠. 큰 고민 없고 1학년들이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 의외로 이제 그 학생들이 작년에 없었던 질문 중에서 최근에 이제 했던 질문들이 뭐냐면은 책 좀 골라주세요라는 그런 어떠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어요. 책을 좀 골라달라. 근데 이게 특이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중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수행과 서술형 평가로만 하는데 그게 요행이 국어 교과가 된 학교. 예를 들어 잠실의 신천중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한 권의 책을 읽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학부모님들이 느끼고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의 하중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또 역시 학교에 따라서 국어 교과과에 대해서 좀 다른 비중을 좀 두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가 조금 좀 이렇게 비중 있게 평가를 하겠다, 자신들이 좀 다르게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에 비중을 두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아이들의 비중감, 부담감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은 몇몇 학교들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이게 점점점 확대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학기가 시작되는 과정과 방학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수는 앞으로 상당히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좀 알고 계시면 어떨까요? 라는 어떠한 내용들로 선정이 된 어떠한 주제죠.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책을 만약에 선정을 해주세요? 요건가요? 아니 뭐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스포. 수요일 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사실 학기마다 학생들이 책 추천해달라는 요청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할 때마다 책을 추천을 하는 편이니까, 수행평가 뭘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책을 한 2-3권 정도를 이걸 읽어서 집어넣으라고 하는 편이라서 책을 되게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뭐 저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 옆에서 추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이게 그냥 정말로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를 한다고 쳤을 때 그거를 소화할 만한 책을 학생들이 고를 수 있을까? 이거를 저 요새
그래갖고 이제 독서 관련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식의 목록을 제시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는 네, 그래서 맞아요. 보통 우리가 목록을 찾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교보문고에서 뭐 이렇게 추천도서 목록 올라와 있는 거 정도인 거지. 보통 이렇게 막 컨설팅 하는 분들이 책이 되게 중요해요,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추천하는 경우들은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도 참고를 좀 해보려고. 대체 보통 이제 컨설팅하는 분들은 학생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있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게 막 여기저기 막 뒤져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뭐 팟캐스트도 보고 듣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책을 추천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면 정말로 학생들이 뭔가 얻어가는 게 쉽지 않겠다. 책을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겠다. 본인이 검색해서 찾긴 네, 쉽지 검색해서 않죠. 찾는 게 어려우니까. 나름 교육진담이 그래도 이 했어요. 독서에 대해서는 이제 구력이 붙으면서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선정해주고 그러니까 계시죠. 이제 좀 약간 타겟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위주로 해서 뭔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막 내가 재밌는 책 막 골라와가지고 다 수행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행평가로 쓰면 되고 저렇게 수행평가로 쓰면 되고 이거는 동아리에서 쓰고 저건 진로에서 쓰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맞아요. 보면은 뭐 늘 보던 그런 내용들이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신기관이라는 책을 읽히는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읽히더라고요. 누가? 아이 약간 그런 다음에 신기관을 읽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책이 노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중학교 1학년한테 일주일에 한 권씩 그럼 걔가 학교도 안 다니고 싶습니다. 수업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이거는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되게 정형화된 형식의 어떤 그런 교육들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역시 그런 출판 시장이 우리나라가 약한 거는 또 이런 또 독서의 문화와 저변이 또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교육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육제도 변화는 되게 좋아요. 이 교육제도 변화는 되게 좋은 거고 더 이상 이걸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점점점 현실화되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리고 지필평가를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거의 국어 교과 속에서는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독서와 쓰기, 읽기와 쓰기라는 것을 국어 교과 속에 체계화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제 현장에서 이것을 따라간다 하는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부담감은 생각 외로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학생 한 명 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훈쌤도 막 애 놓고서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찾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요. 예, 시간 걸리고 얘를 내가 이해하니까는 얘한테 좀 이야기도 해주고 내용들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교육의 하나의 어떠한 제공되어야 될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공급되기가 쉽지가 않은 요소가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코딩이 나왔을 때, 제가 코딩이 나왔을 때 왜 그 학원들은 새로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이걸로 어떻게 돈벌이를 할까라고 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막 코딩을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막 코딩 열풍이 막 한참 강남에서 불었을 때 제가 이제 우연히 친구랑 이제 그 술을 한잔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UC 버클리에서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컴퓨터에 대해서는 달인이 지금 컴퓨터 관련된 일은 안 해요.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한참을 얘기하다 야 너 이거 해, 너 코딩 해. 야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도도 만들어줬어. 너 원래 학원 하고 싶어 했잖아.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코딩이 안 될 거야. 응?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 그 코딩이 아닌데 이름이 같다고 그 코딩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건 코딩의 근본 가치가 아니다. 코딩의 근본 가치는 10개의 단계를 2개의 단계를 줄이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인 거고 알고리즘과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도 그럴 만한 어떠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도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는 것도 상각외로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코딩 열풍은 좀 가실 거다라고 그 친구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좋긴 하지만 안 될 거다. 그럴 만한 역량에 대한 흐름이 약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친구의 견해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 알아보니 코딩의 열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교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퍼지기는 결과론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인기가 꺾이면 우리나라 인기도 꺾이게 될 거다. 왜 한때 그 MS-DOS 뭐 컴퓨터 언어 배우라고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 MS-DOS가 언제적? 그러니까 그때 있었어요. MS-DOS 있었다니까 그때 막 학교에서 막 그거 막 도스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요? 그 전에는 주산 가르쳐줬고 학교에서 주판 가르쳐줬잖아요. 주판.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얼마나 웃겨 지금 나 게임 생각해보면. 만들었었는데 MS-DOS. 네. 그걸 타자의 능력만 늘어났죠. 타자. 한컴 타자를 아이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또 이게 또 근대문화유산. 그렇죠. 근대문화유산이라니까. 근대문화유산 얘기 또 하고 있네요. 또. 저도 알아요. 저도 오늘 얘기지만 저도 수집하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그렇죠. 수집을 하셔야지. 이게 체험하신 분들 만나니까 참. 체험하셨잖아. 체험하셔놓고. 왜 이래? 수집가라서 아는. 참 이게 방송 가끔 할 때마다 좀 제가 경이로울 때가 있죠. 제가 수집하던 물건들. 경이로워. 아니 본인이 체험해놓고 뭘 수집했다 그래. 나 이거야. 진짜. 카세트 테이프에다 저장해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 난 안 해봤다니까. 카세트 테이프. 아니 저장이 돼요? 아니 그거는 카세트 테이프에다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집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 그 집에 컴퓨터 있어야 돼. 우리 집 그런 거 없거든. 넘어가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뭐 지금은 이제 좀 웃기잖아요. 왜 그걸 왜 가르쳤을까라는 것처럼 코딩도 이제 열풍이 가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는데 이제 독서는 저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현실은 준비되는 게 아마 없지만 이거는 컴퓨터나 수학과는 다른 게 뭐냐면은 어쨌든 한글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오랜 동안 확산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저변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원래 모국어의 언어 체계 속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이 동반되는 형식의 어떠한 독서 교육이 결합돼야 되는 어떠한 시대적 요청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라는 거죠. 교육지도 변화 속에서. 그렇다면은 미리 준비해가는 과정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좀 청취자분들께 미리 우리가 좀 한번 예방주사 놔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어떠한 취지였죠, 저는. 그리고 자꾸 저희가 오늘 독서 방송을 먼저 보고 찍다 보니까 이 책을 자꾸 들고 막 이 책을 막 얘기하고 싶네요, 그죠? 예. 자, 만약에 이거면 완쌤은 어떤 책을 소개하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주로 막 지금 어떤 책 소개해주고 계세요?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그 목록 사실 안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그 말씀하시다가 또 생각이 한 건데 제가 사실 의외로 독서 목록 애들 주다 보면은 필독서, 고전독서 아니면 정해진 커리큘럼 독서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생각외로 독서 목록이라는 게 되게 개별적인 목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한테 맞춰서 물론 이제 여러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추천해주는 책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학생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책 목록을 다시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서점을 가든가 뭐 인터넷 서점 가서 책을 다 골라보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독서 목록이 의외로 그 개별적인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르시는 게 이런 특징들을 좀 이해는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고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도서 목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포스코 독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편적 형태의 독서라고 하는 요소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개별 독서의 목록을 좀 찾고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독서의 프로그램을 설계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은 완쌤이 마지막에 좀 풀어내네요, 그죠? 이런 걸로 이제 그러면 뭐 마지막에 또 하트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방송은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 뒤에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청취자분들께 이런 상태에서 끝나야지 하트 누르고 끝나시는 거죠? 훈훈하게. 훈훈하게? 감사합니다. 미리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교 학점제,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적 변화는 후속적인 형태의 미시적 수많은 변화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국어 교과 체계 속에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새롭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광고 하나 할 거 있습니다. 금요일 날마다 이제 그 학부모 입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영상 나가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교육진단 들어오면은 학부모 입시 클래스 해가지고 지금 학생부에 관련돼가지고 세밀한 내용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가 그 뭐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그렇죠. 자, 오늘 저희에게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죠. 구독 좀 빠른 속도로 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입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들으시고, 수요일 날은 독서 방송 들으시고, 금요일 날은 유튜브로 옮겨가셔서 어쨌든 입시에 관련된 기초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한번 월수금 체제로 저희가 한번 만들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